네, 지난주 3월 2일부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네, 크게 주택담보대출 6가지, 전세대출 1가지가 완화되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난 3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참고만 하고 눈으로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규제 완화의 개요인데요. 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라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네, 정상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번 정부는 현 부동산 대출 규제는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 가격 급락, 부동산 PF 문제 등을 볼 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최대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야 지금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얼어붙은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샜는데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인 대출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네, 이제는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비규제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를 적용받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줬는데요. 네, 기존에는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매매 사업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대출 가능 한도는 규제지역일 경우에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살짝 팁을 알려드리면 임대매매 사업자는 DSR을 안 봅니다. 네, 따라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소득이 부족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아쉬운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은 사업자 내에서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을 충분히 받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아무튼 대출 못 받아서 답답하셨던 사업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나마 풀어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투기 투가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고요. 네,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요. 네, 2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일으키면 다른 주택은 처분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의 주택으로 담보대출은 아예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결국 LTV는 그렇다 하더라도 DSR은 현재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한이 풀렸다 해도 대출 금액의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연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DSR 규제는 안 풀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이점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금리로 캐피탈이나 신용대출 등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받아서 갈아타시면 좋겠죠. 네, 일반적으로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네, 주담대 대비 높은 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분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에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상담하다 보면 해당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 단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래 표와 같이 DSR 규제는 단계적으로 쭉 강화되어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받았을 때는 1단계를 적용받았는데 네, 지금 대환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3단계 적용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강화된 DSR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겠죠. 네, 게다가 최근 금리 상승 부분까지 감안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건데요. 네, 대출 대환을 할 경우에는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DSR 1단계 때 받은 대출을 지금 대환한다고 가정하면 네, 규제 완화 전에는 DSR 3단계를 적용해야 되겠지만 규제가 완화된 지금은 기존 대출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1단계로 적용해 준다는 거죠. 네, 즉 주담대 대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DSR은 고려할 필요 없이 현재 실행 중인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상품이 있으면 그냥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주담대 금리가 현재 금리 수준보다 높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이자 비용 조금이라도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해당 규제 완화는 1년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고요. 대출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네,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시 주담대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6억 원 한도는 폐지하고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가 보이네요. 네, 뭐죠? 네, 바로 DSR입니다. 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DSR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일반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한도 측면에서 큰 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DSR이 계속 발목을 잡네요. 네, 여기까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6가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세대출 관련 내용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 합산소득 1억 이상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1주택자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의 사유로 본인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 임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네, 이때 9억 초과 1주택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을 넘어가는 1주택자라면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서 월세를 살거나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젠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현실을 그나마 잘 반영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3월 2일 발표된 주담대 및 전세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DSR 규제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DSR 규제를 풀어주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DSR 규제를 때릴 것이 아니라 예외 사항을 두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절하여서 완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까지 DSR 규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을 최대한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